맛있는 사과 재배기술 알림이 삼도봉 농장의 박이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칼륨 비료 시리즈 4-3편 칼륨 비료의 작물별 시기와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고구마, 고추부터 옥수수까지 작물에 따라 어떤 칼륨 비료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혼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실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작물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에 민감한 작물과 둔감한 작물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에 민감한 작물은 사과, 감자, 고구마, 고추, 포도, 담배, 양파, 마늘, 배추, 일명 저희들이 먹을 때 식감이 향이 난다,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염소에 민감하기 때문에 염화 칼륨 같은 경우는 자제하시고, 칼륨 성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황산 칼륨, 질산 칼륨, 인산 칼륨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재배할 때는 황산 칼륨이 저장성과 품질 향상에 매우 적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염소에 둔감한 작물인 벼, 옥수수, 보리, 밀, 유채, 콩, 사탕수수와 같은 것들은 염화 칼슘이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겠습니다. 또한 벼는 황산가리보다 염화가리를 사용할 때 뿌리 손상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황산에 있는 황이 녹게 되면 뿌리를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황산가리보다는 염화가리, 지금 사실 말씀드리다 보면 칼륨인지 칼린지 가리인지 이것은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가리보다는 칼륨으로 통칭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고품질 작물에 적합한 칼륨 비료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과실의 맛이라든가 향이라든가 당도, 착색이 중요한 작물에는 황산가리, 황산칼륨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따라서 사과, 고추, 양파, 마늘, 고구마 이러한 것들은 황 성분이 당도나 착색이나 저장성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주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와 배추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목적과 재배 환경에 따라서 황산가리 또는 염화가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시설 재배를 한다든가 연작지 이러한 곳들은 염화 칼륨보다는 황산 칼륨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면 시비를 할 때 칼륨 비료를 선택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산 칼륨, 질산 칼륨, 탄산 칼륨 같은 경우는 옆면 시비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염화 칼륨 같은 경우는 염소 성분 때문에 옆면 시비에는 적합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염소 성분과 물이 만나면 염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잎을 태울 수 있는 엽소 현상 때문에 가능하면 염화 칼륨 같은 경우는 옆면 시비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나무 같은 경우 옆면 시비를 어떻게 해야지 되나 하면 과실 비대기 개화한 후에 30일 내지 40일 정도에는 액상 황산 칼륨이나 질산 칼륨 같은 경우를 0.3% 내지 0.5%, 즉 1.5kg 내지 2.5kg를 녹여서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숙기, 즉 비대기 전반에는 착색 2주 내지 3주 전에는 황산칼륨과 아미노산 또는 유기산 복합비료를 0.5 내지 0.8%로 시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확 10일 전까지는 액상칼륨과 붕소를 0.3 내지 0.5%, 즉 1.5kg 내지 2.5kg를 섞어서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살포하는 시간은 가능하면 오전 6시 내지 9시, 오후에는 해가 진 후 5시 내지 7시 정도에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뿌리제나 황이나 고농도 인산 비료와는 혼용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또한 칼륨과 칼슘 성분은 기량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을 할 때 칼슘 흡수가 어렵겠습니다. 먼저 칼륨을 흡수하고 나면 그 다음 동작이 느린 칼슘을 흡수하게 되는데 서로 기량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산칼륨과 칼슘이 혼합이 되게 되면 인산칼슘이 되어 불용성 침전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시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석고형 침전물이 생겨서 옆면 흡수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노즐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칼슘 시비는 생육 초기에 하고 칼륨은 후기에 나눠서 시비할 것을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칼슘과 칼륨 성분을 5일 내지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번갈아서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힐레이트 칼슘을 사용해 보는 것도 고려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칼륨 성분 같은 경우는 토양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시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산성 토양, 즉 pH가 6보다 낮은 곳에서는 염화 칼륨보다는 황산 칼륨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염화 칼륨을 사용하게 되면 염류 집적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황산 칼륨을 시비를 해주게 되면 안주 시비에도 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저렴한 것을 활용하겠다 하면 염화 칼륨을 활용하여 민감 작물에는 부적합하지만 저렴한 염화 칼륨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황산칼륨과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품질 향상하는 목적으로 매우 적합하지만 가격이 약간 고가임을 유념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달았던 칼슘 비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면, 이 칼륨 비료 같은 경우는 작물 특성과 염소 성분을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토양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중성이냐 이러한 것들, 재배하는 목적이 향을 필요로 하는 작물들,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신중하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품질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칼륨 비료를 매우 유념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칼륨 비료 4-4편, 칼륨 비료와 질소, 인산, 칼슘, 황, 마그네슘, 붕산 각 성분별로 혼용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각각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